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장 건강관리와 감염병에 대한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유아들의 건강관리, 영유아의 감염병과 그에 따른 여러가지 대응에 대한 부분으로 4가지 목차를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보면 영유아기 신체 건강은 생애 발달과 성장의 기초를 형성하고 이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유아교육법 또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장은 영유아와 교직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유아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저도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를 할 때 이제 1년에 한 번씩 교직원들은 이제 국가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홀수년, 짝수년도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그 건강검진 별도 외에 1년에 한 번씩 뭐 결핵이라든지 장테푸스라든지 이제 회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보건증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 외에 건강진단서를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서 이제 건강 담당 교직원한테 제출을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유아도 1년에 한 번씩 단체 생활을 하는 영아와 유아에 대한 부분으로 부모가 아이와 함께 병원에 가서 그 양식이 일정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동네 소아과에서 발급받은 서류들이 조금 통일이 안 돼가지고 그런 혼란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뭐 건강 주기표라든지 발달 검사라든지 이제 그런 검사들에 대한 부분으로 아이들의 서류도 받아서 평가 인증이라는 국가 시스템에 1년에 한 번씩 영유아의 건강 검진을 시설장이 관리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그래서 제가 운영했던 177명의 어린이집에서 176명이 건강검진이 완료가 되면 한 명의 서류가 완료가 안 됐을 때 감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간호사가 서류를 확실하게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마다 그 생년월일이 다 다르고 그 발달 검사하는 부분이 건강검진하는 시기가 좀 다양해서 각 반에서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그 작년에 제출한 서류가 7월 16일이다. 그러면 7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어머니 건강검진 서류 언제까지 주셔야 돼요.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서류가 갱신이 되었을 때 이제 그거를 새로 발급받은 학부모의 서류를 받아서 담당 교사에게 이제 주시고 교사는 또 간호사한테 주시고 이제 간호사는 딸기 반, 바나나 반 서류가 완료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게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건강검진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시설에 대한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유아의 건강검진은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장은 매년 1회 이상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기관에 제출할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거부할 경우 원장은 건강검진에 대한 안내를 3회 이상 고지해야 하고 안내 후에도 거부할 경우에는 건강검진 실시 여부와 거부 사유를 생활기록부 등에 기록하여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건강검진의 시기가 있는데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건강검진 기본법 제11조 및 12조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실시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에서 71개월 사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 시기별로 성장 및 발달 검사, 구강검진 등을 총 7차, 일반검진 7회, 구강검진 3회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검진은 이제 생후 4에서 6개월, 2차 검진은 12개월, 그래서 보면 3개월의 차이, 6개월의 차이, 이제 6개월, 그쵸? 6개월. 그래서 발달이 지연된다라는 거는 이제 반년차, 6개월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그 아이의 고른 발달을 하는지에 대한 체킹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애들이 굉장히 발달에 대한 부분으로 굉장히 세포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짧게 관리를 하는 부분이지만, 이때부터 이제 3차 검진에서 구강 검진이 들어가네요. 18개월에서 29개월 사이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잇몸에서 이가 나기 시작하고 유치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관리에 대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생후 18에서 29개월에 구강 검진이 시작이 됩니다. 건강검진의 항목을 살펴보면 영유아 건강검진은 크게 일반검진과 구강검진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며 5개 항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문진과 진찰, 신체 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 이 5가지의 항목을 살펴보면 문진표, 진찰표, 청각 및 시력 검사를 하고요. 신체 계측, 키와 몸무게, 머리둘레. 어린이집에서도 이 신체 계측을 영아는 2달에 한 번씩 계측을 합니다. 그렇지만 유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달, 1년에 2회 이상 계측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별로 그 간호사가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키와 몸무게, 머리둘레를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기 위해서 간호사가 계측기를 들고 다니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건강교육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 안전사고를 예방, 영양, 수면, 구강, 대소변 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교육, 개인위생, 취약준비, 간접 흡연, 그리고 발달평가 상담에 대해서는 ASQ, 덴버2 등의 검사, 구강검진은 치아 및 치아 지주 검사, 이렇게 해서 5가지 항목에 대한 부분을 검사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요즘 이런 검사들이 이제 외국에서 가져온 검사들이라서 이렇게 알파벳으로 쓰여 있긴 하지만 요즘은 K 덴버 검사도 있고 또 이렇게 코리아라는 약자의 K가 있어서 한국형에 맞는 검사들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의 건강검진 항목을 살펴보면 이렇게 5가지 문진, 진찰, 신체 계측, 발달 평가, 안전사고 예방, 영양, 수면, 이렇게 건강교육의 항목에서도 이제 점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방법을 살펴보면 건강검진은 건강검진 기본법이라는 게 있고 제14조에 따라 영유아 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예를 들면 보건소, 의원, 병원 등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주기에 맞춰서 해당 개월에 실시하게 되는데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영유아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당해연도 검진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입소한 후 검진 기간이 되었을 때 검진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진단 결과 치료를 요구하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 기관으로부터 격리하여 치료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B형 바이러스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접촉을 통해 감염되지 않으므로 B형 바이러스 보균자로 판명된 영유아를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이 있네요. 사실 이 부분의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제가 이제 현장에 있을 때 학부모가 이제 교직원을 속였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되게 서운하기도 했지만 부모가 돼서 아이의 치부 차별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밀로 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동훈이란 아이가 있었는데 그 동훈이란 아이가 만 1세 때 아이들하고 보통 놀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아이들하고 차이가 없었는데 조금 좀 짜증을 좀 자주 내고 항상 벽에 기대 있거나 뭔가 놀이를 하는 데 있어서도 활동적이기보다 그냥 좀 정적인 활동 그리고 항상 누워 있으려고 하고 주로 이 아이가 놀이하는 공간은 그 언어 영역의 쿠션 매트 위에서 주로 놀고 그리고 조금 놀이가 길어진다 싶으면 좀 짜증을 많이 내는 그런 아이로 초반에 관찰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좀 힘이 세는 아이들도 들어오게 되고 힘이 붙이면서 이제 손톱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아이를 유달리 관심을 가져보고 관찰을 해보면 이 아이가 뭔가 좀 많이 지쳐 있구나. 그리고 항상 아침에 안겨서 오고 잠을 자고 싶어 하고 이렇게 뭔가 아이들은 에너자이저이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충전이 돼서 언제 또 그렇게 에너지가 생성이 되었는지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는 아이들에 비해서 되게 좀 늘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교사로서 항상 가지고 있어서 오늘 동훈이 어떻게 놀았고 오늘도 낮잠을 몇 시간 잤고 뭔가 주로 이런 놀이를 한다 이런 얘기를 부모님한테 하면 엄마는 그러려니 하고 그냥 조금 뭔가 우리 아이가 그러던가요? 이렇게 막 좀 놀라면서 듣는 게 아니라 의뢰 알고 있어요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셨는데 그때 그러니까 17, 8년 전에 교사를 했을 때 이제 그때는 어린이집에 피검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와서 아이 피검사를 하는데 이 아이가 B형 간염 보균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B형 간염 보균자가 뭐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아이의 코피라든지 또 교사가 그 아이의 코피를 닦아주면서 만약에 손에 상처가 있으면 혈액으로 전염될 수 있는 게 간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비닐 장갑을 끼고 막 이렇게 막 세탁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맨손으로 아이를 만지고 이런 부분이라서 그때 당시에는 비닐 장갑을 낀다는 거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이 내 아이가 그렇게 더럽냐 이렇게 받아들이던 시기이기 때문에 비닐 장갑이 아까워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부모들의 인식에 대한 부분이 기저귀 갈 때도 비닐 장갑을 끼는 거에 대한 부분이 좀 그렇게 인식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B형 바이러스 보균자로 판명된 영유아를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2014년 자료에는 있지만 사실 부모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부모 누군가가 B형 바이러스 복균자이기 때문에 아이도 유전적으로 이제 그런 바이러스 복균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에이즈도 그렇고 B형 바이러스 복균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이제 소아과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이 아이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이걸 차별할 수는 없고 격리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퇴소를 시킬 수도 없는 부분인데 이제 다만 그 아이를 관리하는 책임자에게는 아이가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관리를 부탁하시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가 매일 양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양치를 하면서 어때요? 여러분도 양치할 때, 치카치카 할 때 피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잇몸을 잘못 건드려서. 그랬을 때 그 칫솔을 애들이 이제 비슷한 캐릭터를 쓸 수 있고, 선생님이 미처 발견하지 못할 수 있는 칫솔을 섞여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B형 간염 보균자의 칫솔을 어떤 아이가 깎아 깨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선생님이 관리를 놓쳤을 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그 아이의 칫솔이라든지 그 아이가 쏟았던 코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사가 굉장히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사실 모르는 교사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저는 한 17, 8년 전에 아이가 매일 그렇게 늘어져 있고 피곤해하고 짜증을 내고 되게 똑똑한데 의외로 체력이 약해서 왜 저렇게 짜증을 많이 낼까 이렇게 관찰을 시작했는데, 그리고 좀 피부색이 굉장히 까매요. 그러니까 엄마도 까마시고, 그래서 그냥 가족 내력인가 보다 했는데 사실 좀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피부가 까맣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B형 바이러스 복균하면 그 아이하고 그 엄마가 생각이 나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의 치부가 될 수 있고 본인도 그러기 때문에 B형 바이러스 복균자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말하지 않으셨지만, 사실 그런 단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를 지켜야 하는 입장이라면 이야기를 해서 공유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책 페이지 174페이지에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신체 계측, 그다음에 신체 진찰 소견, 그래서 피부, 머리, 안면, 눈, 코, 귀, 구강, 경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체 진찰에 대한 소견도 얼마나 양호한지, 그다음에 시각에 대한 부분으로도 문진을 해보고 시력 검사를 했을 때 청각도 해보고 건강교육에 대한 부분, 발달평가, KDST 이렇게 해서 소견 및 조치사항, 그래서 다음 검진 기간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입니다. 이렇게 날짜까지도 이렇게 세팅이 돼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라는 이렇게 신체 계측표도 나와 있고, 신체 진찰에 대한 소견, 그 다음에 시각, 청각, 건강교육 실시, 아까 항목이 5가지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사가 언제 검진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결과 통보서를, 이런 양식이 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결과 통보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교사는 그거를 날짜를 확인하고 간호사한테 제출해서 사무실에 보관을 해서 해당 어린이집의 수만큼, 인원수만큼 177명이면 177개의 건강검진표가 날짜가 도래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다는 부분이 174페이지 표의 예시에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직원의 건강검진을 살펴보면
영유아들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영유아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직원들의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들의 건강검진과 더불어 교직원의 건강검진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증빙 자료를 기록하여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교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채용 신체 검사서, 제가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한 것 같아요. 대면 수업할 때. 그래서 일반 내과에 가서 하게 되면 피검사부터가 이제 뭐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디 보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2, 3일, 길게는 3, 4일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보건소에 가게 되면 그 다음날 이 길을 발급을 받을 수 있고 금액도 싸다라는 이야기, 저렴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채용 신체 검사서는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의 양식에 맞춰서 이제 서류를 발급받기를 원하죠, 시설장들은. 그래서 교직원 신규 채용할 때는 채용 신체 검사서를 구비하고 그 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 이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시설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되지만, 여러분을 채용하는 시설에서는 이렇게 영유아 보육법, 유아교육법, 식품위생법 몇 조 이렇게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서 되게 많은 서류들을 준비하고 여러분이 일할 수 있게끔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해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은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건강진단 항목에는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 전염성 질환이 포함되어야 하고, 대체교사, 특별활동 강사, 실습생, 자원봉사자 등도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염성 질환에 이제 감염이 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교직원은 즉시 격리하고 완치될 때까지 휴직하거나 면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은 영유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해 입소 30일 이내에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기록부에 예방접종 여부와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영유아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영유아의 예방접종 기록을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감염이 되더라도 심각한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들은 질병이나 감염에 대한 저항 능력이 약하고 유아교육기관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경우 감염에 대한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기관에서는 개별 영유아들의 예방접종 내역을 주의 깊게 관리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이 누락된 경우 보호자에게 전달하여 반드시 접종하도록 지도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 운영할 때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 아이가 어디 소아과에서 어떤 예방접종을 했는지,
앞으로 어떤 예방접종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접종 거에 대해서 되게 기록물들이 잘 관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